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연천에서 국내 14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연천 지역은 지난달 18일 발병 이후 잠잠하다가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건데요. 농가들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포천과 양주, 동두천 지역이 완충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완충 지역에선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가 진행됩니다.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판매한 농가와 유통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이들의 친환경 인증 스티커를 폐기하고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 덕정동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이후 엿새 만인데요. 국내 14번째 발병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연천에 또다시 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농가들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연천군 신서면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부진 증세를 보이다 그중 3마리가 유산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해당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14번째, 연천 지역에서는 백학면에 이어 2번째 확진 판정입니다. 해당 농가는 돼지 4,000마리를 사육하는 곳이며 신고 농장 반경 3km 내에는 발병 농가를 제외한 3개 농장에서 돼지 4,100여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앞서 정부는 연천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농가에 대한 돼지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천 농가 22곳의 돼지 3만 4천여 마리가 해당됩니다. 연천군은 지난달 18일 백학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 확진된 후 20일 넘게 잠잠했습니다. 농장주들은 혹시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외에 다른 방법을 내놓을 수 있겠다 기대했지만 또다시 들려온 돼지열병 소식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제 우리는 울고 많이 났죠. 어저께 한 15일 정도 안 터지면은 전북기도 지나고 정부가 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는 새로 터지니까 아주 낙심해서 많이 가슴이 아팠죠. 연천 지역에는 지난 9일 밤 11시 10분부터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기간 동안 양돈 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 등에 일제히 소독을 진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충 지역이 지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연천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완충 지역은 수평 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와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합니다. 발생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 지역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차장에서 하역해 완충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 차량이 농장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됩니다. 승용차를 제외한 자재 차량 등 모든 차량의 농장 출입도 통제되며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농장을 방문할 때마다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소독 필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판매한 농가와 유통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와 유통 판매업소 등 21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평의 한 포도 농장주는 포도 5kg들이 40상자를 무농약으로 재배한 것처럼 친환경 인증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로컬 푸드 매장에 판매했습니다. 특사경 조사 결과 이 농장에서 판매한 포도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이 밖에 수원의 한 마트는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친환경 인증 광고판을 부착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사경은 이들 업주들이 보관하고 있던 친환경 인증 스티커를 폐기하는 한편 허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 덕정동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고배를 마신 덕정동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사업 계획을 새롭게 정비해 재도전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LH공사와의 업무 협약과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부처 협력 사업 추진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0억 원과 도비 20억 원, 시비 47억 원 등 총 167억 원의 사업비를 4년간 사업 대상지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9일 오전 11시 52분쯤 포천 가산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야적장에 있던 플라스틱 재료 약 80톤이 불에 타고 화재 진화를 하던 공장 관계자 59살 A씨가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란 말 더 이상 낯설지가 않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기운찬 노년을 보내는 것, 누구나 바라는 삶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에 비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훨씬 짧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노인 질병 실태를 권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길어진 수명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6년 기준 신생아가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대 수명은 82.36세. 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살 것이라 예상되는 건강 수명은 64.9세입니다. 노년의 17년 정도를 아픈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통계청 노인실태조사 결과 전체 노인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만성질병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인 한 명당 평균 2.7개의 만성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석 달 이상 꾸준히 약을 먹는 경우도 83.5%. 실제로 폐렴과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렴이 2017년에는 4위였는데 18년에 3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도 17년에 11위에서 두 단계를 상승한 올해 18년에는 9위의 이제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치매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 처음으로 치매가 10대 사망 원인 안에 들었습니다. 옷을 잘 못 입는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 등이 중기 되면 나타나고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그 증세가 심해지기도 하지만 몸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잘 못 움직이고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로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열렸지만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건강한 노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경민고등학교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유도 남고부에 출전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한 경민고 하정우, 안재홍, 이준환 선수는 남고부 체급별 경기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김태모와 연성현 선수는 2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정우는 시즌 4관왕, 안재홍은 시즌 3관왕, 이준환은 시즌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로 경민고등학교는 전국체육대회 유도 남고부 출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박소영, 윤태경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포천 박소영, 윤태경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여자 일반부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최근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는 차윤숙 감독과 이주익 코치를 필두로 전국 4강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5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장애인체전이 열리는데요. 체전을 보다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VR로 즐기는 전국체전,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퉁불퉁 산길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전국체전 정식 종목 중 하나인 MTB. VR 기기만 착용하면 누구나 MTB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빨라질게요. 네, 실제 하는 것처럼 실감나서 좀 무섭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시원스럽게 물살을 가르는 웨이크보드. 물 위의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뺨을 스치는 바람, 아찔한 속도감까지 실감나게 체험해봅니다.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올 텐데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떨어지는 거야. 다른 거 하나, 둘, 셋. 가상현실은 75m 높이 다이빙 때의 짜릿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야구와 양궁, 볼링까지 전국체전 ICT 체험관에선 체전 10개 종목을 누구나 쉽게 즐겨볼 수 있습니다. 체험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전국체전 ICT 체험관은 체전 폐막 후 잠시 휴관하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다시 문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주훈입니다. 의정부시가 2020년 1월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행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6개의 유사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안전 지원과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 인지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포천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관련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착수보고회는 박윤구 포천시장의 주재로 부시장과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습니다. 포천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공공산후조리원의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회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제144회 임시회를 열고 12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은 산정호수 둘레길 조성사업 등 8곳에 대해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연재창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과 송상국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포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포천시는 22개 지표 항목 중 경상수지 비율, 공기업 부채 비율 등 건정성 분야, 업무 추진 및 절감률 등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기업 부채 비율은 0.06%로 전년도 0.12%보다 절반이 감소했으며 이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기도가 경기교통공사 개소에 앞서 10일 경기교통본부를 출범했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 지역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 현재 설립 타당성 검토 영역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교통본부는 교통공사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공사 설립 전까지 운영하는 기구로 교통공사 설립 준비와 공사 수행사업 설계, 준공영제 시범사업 시행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구름이 걷히며 시원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